Broken Arrow 911. Hello? Hello. Hi, where are you at? Broken Arrow, Oklahoma 7411. What address? 709 Magnolia Court. Okay. Are you the only one there? No, my brother's attacking my family. Your dad is attacking your family? No, my brother. He has 9 days to with me. Oh, millions of people know. Okay, who's attacking your family? What? Who's attacking your family? Yes. Who is it? Do they? Are you there? Hello? Hi, what's going on there? What's going on there? Hello? 방금 들으셨던 911 신고 전화는 당시 12살이었던 다니엘 베버가 자신의 친형 로버트에게 칼로 여러 차례 공격당해 죽기 직전에 신고했던 통화 녹음입니다. 2015년 7월 22일 밤 11시 30분. 앞서 들었던 911 신고 전화를 받고 10분 후 경찰들이 도착했고 집 현관 문 밑으로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경찰들은 바로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 앞에는 52세의 아빠 데이비드와 44세의 어머니 에이프릴, 그리고 13살의 셋째, 딸 크리스탈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빠 데이비드와 엄마 에이프릴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천만다행으로 딸 크리스탈은 숨이 간신히 붙어있는 상태였어요. 크리스탈은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습니다. 경찰들은 수색을 이어갔고 화장실 안에서 사망해 있는 7살 크리스토퍼와 5살 빅토리아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방에는 911 신고자이자 12살 다니엘이 쓰러져 있었어요.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평온하고 작은 마을 브로큰 에로우. 데이비드와 에이프릴 베버는 그녀가 15살이었을 때 결혼했어요. 그들은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고 9명의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IT 회사에서 일했고 그의 직장 동료는 그가 조용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점잖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에게는 18살 로버트, 16살 마이클, 13살 크리스탈, 12살 다니엘, 7살 크리스토퍼, 5살 빅토리아, 그리고 2살 업덤. 이렇게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 모두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이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교류가 없고 지역 홈스쿨링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안부 인사조차 하려 하지 않았어요. 한 이웃은 아이들이 끈으로 손이 묶인 채 서로 연결되어 끌려가다시피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아닌 듯이 보이네요. 첫째 아들 로버트는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지만 동급생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로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부부는 아이들이 집에서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영화를 보거나 온라인 게임을 즐겼습니다. 첫째 로버트와 둘째 마이클은 여느 10대들과 같이 스타워즈, 스포츠카를 좋아했고 특히 로버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평범한 10대 소년의 모습을 업로드하곤 했습니다. 두 소년은 램페이지라는 영화를 좋아했는데 2009년에 개봉한 영화로 21살의 남자가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닌다는 내용의 영화죠. 주인공은 방탄복으로 무장한 채 경찰서를 폭파하고 시민들을 학살합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로버트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둘째 마이클은 이에 동참하게 되죠. 로버트는 집에서 기독교 콜센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화를 걸면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번 돈으로 그는 자신과 마이클을 위한 방탄복을 구매했습니다. 영화 램페이지의 주인공을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칼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크리스탈은 부모님에게 그런 오빠들이 무섭고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부모님들은 평범한 10대 소년들의 호기심 정도로 치부했고 두 소년들의 취미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로버트가 방탄조끼를 샀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관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로버트가 18살이 되자마자 총과 탄약도 구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계획적이었습니다. 방탄복이 도착하는 다음 날로 디데이를 정해놓고 차근차근 누구부터 어떻게 죽일지 공격 시간까지 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가족들이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이클이 작은 석궁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머리를 조용히 쏜 다음 방마다 돌아다니며 칼로 나머지 가족들을 한 명씩 처리하는 것이었어요. 마이클이 쓴 진술서를 살펴볼게요. 우리의 계획은 밤 12시에 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로버트가 에이프릴 베버를 죽이고 나는 크리스탈과 빅토리아를 죽여요. 그 다음 위층으로 올라가서 데이비드와 아기를 죽이는 동안 로버트는 아래층에서 다니엘과 크리스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두 소년과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 크리스탈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5년 7월 22일 밤 11시 로버트와 마이클은 방에서 작전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된 것 같았죠. 마이클은 거실로 나가서 그의 여동생 크리스탈에게 컴퓨터에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그녀를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방에는 로버트가 있었고 그는 크리스탈을 컴퓨터 앞에 있는 의자에 앉혔어요. 크리스탈과 마이클의 진술은 조금 엇갈리는데 크리스탈에 따르면 어머니가 두 소년에게 설거지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려고 직접 그들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두 소년은 방탄복을 입고 있었고 침대 위에는 많은 칼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이 그냥 지금 시작할까? 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로버트는 그래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이클이 크리스탈에게 컴퓨터 좀 봐봐 라고 했고 그때 로버트가 그녀의 뒤로 다가가서 그녀의 목을 칼로 그어버리고 배를 찔렀습니다. 로버트는 그 방법이 가장 빠르고 조용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크리스탈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고 크리스탈은 죽을 힘을 다해 뛰어서 집 밖으로 도망칠 수 있었지만 바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에이프릴은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로버트가 그녀를 칼로 찌르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를 부엌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 목, 복부 등을 총 48회에 걸쳐 찔렀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그 후 로버트는 현관문 밖으로 나가 크리스탈을 잡고 문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는 마이클에게 집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시킨 뒤 나머지 동생들을 찾으러 갔어요. 7살 크리스토퍼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와 형들이 가족들을 공격하는 것을 봤어요. 그는 5살 빅토리아를 데리고 나와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이클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같이 숨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로버트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며 두려움에 떠는 척 살려달라고 연기를 했죠. 크리스토퍼는 조심히 문을 열었고 마이클은 즉시 달려들어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함께 있던 빅토리아 또한 욕조 안에서 23번 공격을 받고 사망했어요. 다니엘은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아버지의 서재로 몰래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마이클의 핸드폰이 놓여 있는 걸 발견하고 911에 전화를 합니다. 마이클은 크리스토퍼에게 했던 것처럼 문 좀 열어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다니엘 역시 문을 열어줬고 그 즉시 마이클은 핸드폰을 던지고 밟아 깨뜨립니다. 그리고는 로버트에게 말하죠. 로버트는 다니엘에게 달려들어 칼로 등, 목, 머리, 그리고 가슴에 21번 공격했고 다니엘은 도망치지만 결국 거실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아버지 데이비드가 마침내 잠에서 깨서 소란스러움을 느끼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공포스러운 상황을 보고 믿을 수 없었죠. 로버트는 데이비드의 가슴을 한번 찔렀고 데이비드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그의 위로 올라가 얼굴, 가슴, 배, 목, 팔, 손 등등 총 28회의 칼에 찔려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이제 남은 건 두 사락의 어덤이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이웃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도망칩니다. 다니엘의 신고 덕분에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죠. 경찰들은 호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살인사건 현장 중 가장 최악이었다고도 했죠. 경찰들은 2층 마지막 방에서 2살 아기 어덤을 발견했어요. 다행히도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두 살인마가 아기의 존재를 깜빡했어요.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들의 원래 계획은 아기의 목을 자르는 것이었거든요. 크리스탈은 수많은 공격으로 엄청난 피를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수색을 마친 후 경찰들은 뒷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들이 뒷문으로 도망친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경찰견들과 함께 수색을 시작했고 얼마 안가 개울 근처의 덤불 속에 숨어있는 로버트와 마이클을 발견했어요. 마이클의 찢어진 셔츠와 어깨에 물린 자국이 있는 것을 보면 경찰견에게 물린 듯이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반면에 로버트는 꽤 행복해 보이죠. 경찰서로 이송하는 중에 로버트는 마이클에게 자기가 한 일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마이클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집 경보기가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주변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집 밖에 나가서 쓰러져 있던 크리스탈을 집 안으로 옮기고 크리스토퍼를 한번 찔렀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로버트가 같이 하지 않으면 너도 죽을 줄 알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자신은 동생들에게 잠긴 문을 열라고 설득했을 뿐 아무도 찌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마이클의 칼에 그의 피가 묻어 있었고 신문에서 마이클은 자신이 어머니를 찔렀을 때 다친 것 같다고 말했죠. 로버트와 마이클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로버트는 그가 크리스탈의 목을 그은 후에 마이클이 돌아서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끝내! 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와 크리스탈의 진술에 따르면 어머니를 죽인 것은 마이클이고 그 집안의 아이들은 모두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으며 특히 마이클에게는 약간의 언어장애가 있었는데 그들의 아버지 데이비드는 마이클에게 항상 제대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소리쳤고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탈은 부모님이 유독 로버트와 마이클을 더 학대했다고 진술했어요. So everybody that you killed and every single stab wound that you inflicted, we're going to know about. And this is your last chance to just kind of let us know, to be honest, to man up and tell us exactly what you did and start making it right. I just stabbed mom. You stabbed your mom. Is that when you cut yourself then? Yeah, I think after that. Where did you stab her? I just tried to go through behind it, go by the team. Did you cut her? Yeah, I think so. You know what you did. So you cut her neck. You stabbed Christopher in the neck. How many times did you stab Christopher? 2 or 3. 이제는 크리스토퍼를 2번에서 3번 정도 공격했다고 인정하네요. 두 형제는 모두 1급 살인으로 기소되어 가석방이 없는 5회 연속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이클의 변호인은 그들의 의뢰인을 청소년으로 재판해달라는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오클라호마 주법에 따르면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의 동의안은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점,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정상 참작되어 38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추었습니다. 2016년 7월, 형제가 서로 분리된 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로버트는 침대 시트를 이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그를 발견한 간수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